안녕하세요. 포항문과대학교 기후시스템연구실 김혜찬입니다. 저는 오늘 생리학적 강제력에 의한 기후 피드백이 아마존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연구 소개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CO2 피지올로지컬 폴시, 즉 생리학적 강제력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가하는 CO2 농도에 대해 식물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가 CO2 비료 효과, 그리고 두 번째가 기공 닫힘 효과입니다. CO2 비료 효과는 광합성에 필요한 CO2가 대기 중에서 증가하게 되면서 식물의 광합성량과 증산량을 모두 증가시키는 효과이고, 이 비료 효과에 의한 증산 증가는 설페이스 쿨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공 감소 효과는 CO2 농도가 대기 중에서 증가함에 따라 식물이 기공을 여는 정도를 점점 줄이게 되고, 그에 따라 증산이 감소하는 효과입니다. 기공 닫힘 효과에 따른 증산 감소는 설페이스 워밍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미래 기후에서는 이러한 기공 닫힘 효과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CO2 피지올로지컬 폴싱을 기공 닫힘 효과에 의한 온도 변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리학적 강제력에 의한 온도 변화는 선행 연구에 따르면 전 지구 평균 약 0.14도 정도인데요. 모델 간 양상도 굉장히 다양하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식생의 작용을 이해하고 전체 온도 변화에 대한 예측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생리학적 강제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생리학적 강제력에 대한 선행 연구 중 화이트달에서는 피드백 기여도 정량화 방법을 통해서 생리학적 강제력에 의한 온도 변화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일어나고 그 다양성은 어떤 요소가 결정하는지를 분석했는데요. 이러한 연구가 생리학적 강제력에 의한 증발성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온도 변화와 다양성도 큰 값을 가지는 아마존 지역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피드백 기여도 정량화 방법을 아마존 지역에 적용하여 생리학적 강제력에 의한 아마존 지역의 온난화가 어떤 피드백에 의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일어나고 또 그 다양성은 어떤 요소에서 기인하게 되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했습니다. 각 강제력에 의한 기후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11개의 지구 시스템 모형을 사용하였고요. 실험으로는 1% CO2 실험을 사용했습니다. 1% CO2 실험이란 매년 1%씩 CO2 농도를 증가시켜 그것을 복사 과정과 생리학적 과정에 모두 처방한 실험이고, 1% CO2 LAD 실험은 복사 과정에만 증가하는 CO2를, BGC 실험은 생리학적 과정에만 증가하는 CO2 농도를 처방한 실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I 컨트롤은 두 과정에 모두 산업화 이전 CO2 농도를 처방한 실험입니다. 저는 이 전체 실험에 대해 후반 70년의 결과를 사용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1% CO2 BGC와 파이 컨트롤의 차이를 이용해서 확인한 생리학적 강제력에 집중하여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피드백 정량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클라이메이트 폴싱 기후 강제력이란 지구로 들어오고 나가는 에너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에너지의 불균형을 의미하고, 클라이메이트 피드백이란 이러한 불균형을 증폭시키거나 혹은 감소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먼저 식 A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복사 불균형은 초기 강제력에 의한 불균형에 피드백에 의한 불균형을 더한 값으로 정의가 되는데요. 이때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피드백 파라미터가 전체 온도 변화를 얼마나 증폭시키고 감소시키는지를 결정합니다. 저는 각 피드백이 온도 변화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이 피드백 파라미터를 가장 대표적인 4가지 피드백, 온도 피드백, 반사도 피드백, 수증기 피드백, 클라우드 피드백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계산을 했습니다. 이 계산에는 레디에이티브 커널 메소드를 사용했는데, 원래 이 피드백 파라미터는 피드백 요소에 따른 복사의 변화량에 전체 온도 변화에 따른 피드백 요소의 변화량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각 모델에서 피드백 요소를 제외한 다른 모든 요소를 고정한 채 피드백 요소만을 변화시켜서 발생한 복사 변화를 커널로 정의하여 이 부분을 대체시켜서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각 피드백 파라미터의 단위는 와트 퍼 미터 제곱 켈빈으로 저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피드백에 의한 온도 변화로 피드백 파라미터를 변환해서 분석에 사용했습니다. 결과입니다. 여기서 가로축은 각 모델이 모의한 토탈 랜드 워밍이고 세로축은 각 피드백이 그 워밍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예를 들어 UK 모델이 약 1.4도 정도의 전체 온도 증가를 모의하고 있고 이 중에서 알베도 피드백이 기여하는 정도는 약 0.3도 정도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결과를 통해 저는 랩스테이트 피드백과 클라우드 피드백이 생리학적 강제력에 의한 아마존 온난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고 그 다양성 또한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랩스테이트 피드백과 클라우드 피드백이 각각 어떤 메커니즘으로 아마존 온난화를 증폭시키고 그 다양성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랩스테이트 피드백은 각 전체 고도에 대해 똑같은 정도로 온도가 증가했을 때와 비교하여 이렇게 하층 온도보다 상층 온도가 더 많이 증가했을 때는 하층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만큼 상층에서 충분히 바깥으로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층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보다 상층에서 더 많이 방출하기 때문에 쿨링 이펙트를 가지게 되고 표면 온도가 상층 온도보다 더 많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하층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만큼 상층에서 발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워밍 이펙트를 가지게 됩니다. 아마존 지역에서 랩스테이트 피드백으로 인해 온도 증가가 크게 일어나는 이유는 아마존 지역의 표층에서의 온도 변화는 크게 나타나는 반면 상층에서의 온도 변화는 작게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전체적으로 표면 온도의 증가가 상층 온도의 증가보다 크기 때문에 랩스테이트 피드백에 의한 강한 워밍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아마존 지역에서 상층 온도의 온난화가 작게 나타나는 이유는 증발산 감소와 관련이 있는데요. 대기중 수증기가 감소하고 대류 가용 잠재 에너지가 줄어들어 딥컨벡션이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상층 장렬 방출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렇게 증발산 감소는 표층 온도와 상층 온도에 동시에 관여하며 랩스테이트 피드백의 크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피드백입니다. 구름은 반사 효과에 의한 쿨링 이펙트, 그리고 온실 효과에 의한 워밍 이펙트를 동시에 가지는 요소입니다. 토탈 클라우드 피드백은 반사 효과에 따른 실트웨이브 클라우드 피드백에 온실 효과에 따른 릴레이브 클라우드 피드백을 더한 값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그 값은 구름의 고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낮은 구름의 경우 반사 효과가 온실 효과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쿨링 이펙트를 가지고 높은 구름의 경우 온실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워밍 이펙트를 내게 됩니다. 생리학적 강제력으로 인해서 증발산 감소가 일어나게 되면 아마존 전체적으로 이렇게 클라우드 커버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숄트웨이브 클라우드 피드백에 의한 숄트웨이브 클라우드 피드백에 의한 반사 효과가 줄어들게 되고 이것이 아마존 지역의 워밍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도 대부분의 모델이 숄트웨이브 클라우드 피드백에 의한 워밍을 모의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피드백의 인터모델 다이버시티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요? 숄트웨이브 클라우드 피드백의 경우 표면의 증발산 변화가 하층 구름의 프랙션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숄트웨이브 클라우드 피드백의 인터모델 다이버시티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롱웨이브 클라우드 피드백의 경우 상층의 대류, 딥 컨벡션 변화가 상층 구름 프랙션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롱웨이브 클라우드 피드백에 기여한 인터모델 다이버시티에 기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발산 변화와 딥 컨벡션 변화, 즉 상층의 대류 변화가 토탈 클라우드 피드백의 인터모델 다이버시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요약입니다. 저는 피드백 기여도 정량화 방법을 통해 생리학적 강제력에 의한 아마존의 온난화에 랩스레이트 피드백과 클라우드 피드백이 가장 크게 기여함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랩스레이트 피드백의 경우 아마존 워밍을 증폭시키는 이유는 하층 온도의 증가 정도가 상층 온도의 증가 정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랩스레이트 피드백의 작용으로 아마존 지역의 온도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랩스레이트 피드백의 인터모델 다이버시티는 증발산이 설명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피드백에서는 생리학적 강제력에 의한 증발산 감소가 전체적인 클라우드 커버의 감소를 유발하고 그에 따라 반사도가 감소하면서 아마존 워밍이 증폭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클라우드 피드백의 인터모델 다이버시티에는 증발산 변화와 상층 대류의 변화가 크게 기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